어서오세요. 대길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의 작은 공장에서 근무하시는 50대이신 박 선생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들고 왔습니다. 밤마다 빨간 뚜껑 소주로 고단함을 달래던 박 선생님에게 10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가 꿈속에 나타나셨다고 하는데요. 로또 2등 당첨,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아버지의 마지막 한마디. 우리네 아버지들의 가슴 먹먹한 이야기. 채널 고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올해로 55입니다. 남들은 은퇴니 뭐니 여유를 부릴 나이라는데 저한테 인생은 여전히 매일매일이 진흙탕 싸움입니다. 낮에는 거래처 눈치 보랴, 밤에는 쑥쑥 오르는 은행 이자 계산하랴. 속이 타들어간다는 말이 비유가 아니라 진짜 물리적으로 뜨겁더군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야 파토난 계약서 쪼가리를 주머니에 쑤셔 넣고 집으로 들어왔죠. 거실엔 정적만 가득하고 방 안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고단한 코 고는 소리가 오늘따라 왜 그리 미안하고 무거운지. 냉장고 구석에 처박아둔 소주 한 병을 꺼냈습니다. 안주요? 그런 건 사치입니다. 냉수 한 잔 떠놓고 김치 몇 조각 덜어서 빨간 뚜껑을 땁니다. 드르륵 소리가 유독 크게 들리더군요. 독한 술 기운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야 비로소 오늘 하루도 죽지 않고 버텼구나 싶어서 안심이 됩니다. 그렇게 한 병을 다 비우고 식탁에 엎드려 깜빡 잠이 들었는데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10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오신 겁니다. 아버지는 무슨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저 제 곁에 앉아 일하느라 거칠어진 제 손등바닥을 가만히 쥐어주시더군요. 그러고는 땀에 젖어 마른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 따뜻한 온기. 얼마만인지 그리웠었나 봐요. 꿈속인데도 아이가 된 듯 눈물이 핑 돌더군요. 아버지가 입술을 달싹이시며 제 귀에 대고 뭐라고 속삭이셨습니다. 분명 저에게 꼭 필요한 아주 중요한 말씀 같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신이 번쩍 들어 눈을 떴을 땐 이미 새벽 4시였습니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있고 머리칼에 남은 아버지의 손길만 생생한데 그 마지막 한마디가 도무지 기억나질 않는 겁니다. 아버지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나요?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그 목소리만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했습니다. 그 찜찜하고 서글픈 마음을 안고 또다시 전쟁터 같은 일터로 나갔죠. 그날 퇴근길이었습니다. 평소엔 저게 되겠냐? 라며 쳐다도 안 보던 로또 판매점이 그날따라 유독 거슬리게 들어오는 겁니다. 홀린 듯이 들어가 10,000원짜리 한 장을 내밀었죠. 그땐 몰랐습니다. 그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이 제 삶에 어떤 기적을 가져다 줄지. 그리고 아버지가 꿈속에서 남기신 그 한마디가 왜 하필 2등이라는 숫자로 돌아왔는지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찾아온 건 숙취보다 더 지독한 현실이었습니다. 머리는 깨질 듯 아픈데 휴대폰 진동은 쉼없이 울려대더군요. 은행 이자 출금 안내, 거래처의 대금 지연 문자. 어제의 그 따뜻했던 아버지의 손길은 간데없고 차가운 액정 화면 속 숫자들만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에휴, 꿈은 무슨 개꿈이지 하며 억지로 몸을 일으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에는 웬 낯선 노인네 하나가 서 있더군요. 눈가는 움푹 패고 머리칼은 희끗희끗한 게. 거울 보기가 싫어 대충 수건으로 얼굴을 훔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운전대를 잡고 공장으로 향하는 내내 그 꿈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는 겁니다. 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을 때 그 까칠했던 손마디의 감촉, 그리고 제 귀에 대고 분명히 뭐라고 하셨는데 그 입모양까지는 기억이 날 듯 말 듯 하면서도 정작 소리가 들리지 않는 답답함. 물속에 있는 듯 마치 귀가 먹먹해진 것처럼 그 한마디가 안개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공장에 도착해서도 일손이 잡히질 않았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 너머로 꼭 아버지 목소리 같아서 몇 번이고 뒤를 돌아봤죠. 어이 박씨, 오늘 왜 그래?
왜 자꾸 멍하니 있어? 같이 일하는 친구 녀석이 툭 치는 바람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평생 요령 피울 줄 모르고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쉰이 넘어서 꿈자리 하나 때문에 이러고 있는 제 꼴이 참 우스웠습니다. 점심도 입맛이 없어서 거르고 공장 앞 벤치에 앉아 담배 한 대를 태우는데 문득 주머니에 손을 넣으니 어제 술김에 넣어둔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한 장이 잡히더군요. 원래는 오늘 저녁에 아내가 좋아하는 간식이나 좀 사갈까 했던 돈이었습니다. 어느덧 퇴근길 신호 대기에 걸려서 멈춰 섰을 때였습니다. 바로 옆 건물 1층에 파란색 간판에 로또 판매점이 보이더군요. 평소엔 저거 다 나라가 만든 사기다라며 쳐다도 안 보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유독 이상하게 그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 뒤로 아버지가 허허 웃으며 서 계신 것 같은 환각이 보이더라고요. 에라, 모르겠다. 아버지, 번호 하나 안 불러주실 거면 운이라도 좀 빌려주쇼. 홀린 듯 차를 세우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 틈에 껴서 줄을 서는데 마음이 참 묘하더군요. 55 먹은 가장이 한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살았는데 로또 한 장에 목매는 꼴이 처량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이게 정말 아버지가 주신 기회인가 싶어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하더군요. 기계에서 찌지직 소리를 내며 나오는 종이 2장. 자동으로 뽑힌 번호들, 그 숫자들을 보는데 여전히 아버지가 꿈에서 하신 말씀은 글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게 무슨 로또 번호 가르쳐주는 꿈이겠냐? 그냥 고생하는 아들 얼굴 한번 보러 오신 거겠지. 하며 지갑 깊숙한 곳에 로또를 찔러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에겐 로또 샀다는 말도 못했습니다. 괜히 헛바람 들었다고 잔소리 들을까봐요. 그렇게 또 며칠이 흘렀습니다. 로또 당첨 발표일인 토요일이 되었지만 저는 그 사실조차 잊어버린 채 여전히 현장에서 기름때 묻은 장갑을 끼고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저에게 불친절했고 이자는 꼬박꼬박 빠져나갔습니다. 아버지의 꿈은 서서히 매번 같은 일상 속에 묻혀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가 다시 잠자리에 들었을 때 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엔 아버지가 웃지 않고 계시더군요. 그리고 마침내 그 닫혀있던 아버지의 입술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뭐라고 하시는 듯한 모습인데 잘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서서히 잊혀져 갈 때만 되면 문득문득 아버지가 나오셔서 무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역시나 뭐라고 하셨는지는 들리진 않았고요.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고단한 몸을 뉘었는데 그날은 유독 눈이 감기더군요. 지갑 구석에 처박아둔 로또 종이가 문득 생각났지만 에이, 내 팔자에 무슨 하고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그 찰나였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더니 꿈속에서 또 꿈을 꾸듯 이상하더군요. 아버지가 다시 서 계셨던 것 같아요. 이번엔 10년 전 돌아가실 때 그 여위고 마른 모습이 아니라 제가 아주 어릴 적에 그 기억 속에 그 듬직하고 넓은 어깨를 가진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제 곁으로 다가와 굳은 살이 박혀 딱딱해진 제 손을 아버지의 두 손으로 감싸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입술을 떼셨습니다. 지난번엔 안개 같은 것들로 가려져서 들리지 않던 그 목소리가 이번엔 천둥소리처럼 제 가슴을 때리더군요. 내 새끼, 고생 많았다. 아들아, 정말 고생 많았어. 아버지는 제 머리를 다시 한번 쓸어 넘겨주셨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 따뜻해서 꿈속인데도 가슴이 찌릿하며 뜨거운 게 올라오더군요. 아버지는 제 귀에 대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속삭이셨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살아다오. 다 알고 있다. 우리 아들 힘든 거 고생했다. 그 순간 거짓말처럼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뺨에는 이미 뜨거운 눈물이 줄줄 흐르고 있었고 입안에서는 차마 밖으로 내뱉지 못한 말, 아버지. 소리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새벽 3, 4시쯤 되었을까요? 적막한 거실 소파에서 저는 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한참을 숨죽여 울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하루하루가 고단했지만 30년을 이렇게 살아왔던 저에게는 그저 누군가에게, 특히 아버지에게 너 참 고생 많았다라는 그 한마디가 너무나 듣고 싶었나 봅니다. 50이 넘은 나이가 되어서야 저는 비로소 아버지 앞에서 다시 어린 아들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정신없이 잠에 들어 일어날 무렵 문득 며칠 전 지갑에 넣어둔 로또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조금만 더 참으라고 하신 게 혹시 이 종이 속에 답이 있어서였을까요? 떨리는 손으로 거실로 나가 불도 켜지 않은 채 휴대폰 후레쉬를 켰습니다. 지갑 깊숙한 곳 영수증 사이에 끼어있던 꼬깃꼬깃한 로또 종이, QR코드를 스캔하는 그 짧은 몇 초가 마치 몇 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화면에 뜬 글자를 보는 순간 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꿈인가 싶어 여러 번을 QR코드로 스캔을 했고 직접 눈으로도 비교해가며 보았습니다. 숫자 하나 차이로 1등을 놓친 당첨금 6천만 원의 2등. 그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묘한 감정이 소용돌이 치더군요. 1등이 아니라서 아쉽기는 했었습니다. 그래도 오히려 아버지가 왜 조금만 더 참고 살라고 하셨는지 알 것 같아 더 가슴이 저려오더라고요. 이 돈이면 당장 숨 넘어가게 이자 달라고 카톡 오던 대출 원금 좀 갚고 아내 외출할 때 입을 변변한 옷 한 벌 사주고 우리 아들 취업 준비하는데 보탬이라도 줄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인생을 통째로 뒤바꿀 일확천금은 아니지만 벼랑 끝에 서 있던 우리 가족을 다시 평지로 끌어올려 줄 만큼의 희망, 딱 그만큼의 무게였습니다. 아버지가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정말? 식탁에 주저앉아 그 종이 한 장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아버지는 1등이라는 거대한 행운을 주셔서 저를 나태하게 만드는 대신 2등이라는 적절한 보상을 통해 조금만 더 버텨볼 용기를 주고 싶으셨던 걸까요? 창밖으로는 서서히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제와 다를 것 없는 똑같은 아침이지만 제 지갑 속에 든 건 이제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돌아가신 아버지가 10여 년 만에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건네주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응원가였습니다. 참 간사한 게 사람 마음이더군요. 그토록 간절했던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당장 죽을 것 같던 대출 걱정을 덜어낼 돈이 생겼는데 당첨 확인을 하고 몇 시간쯤 지났을까요? 제 마음 한구석에 아주 못된 괴물 하나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왕 주실 거면 번호 하나만 더 맞춰주시지. 왜 하필 2등일까? 1등이면 수십억인데 2등은 세금 떼고 나면 몇 천만 원. 물론 저 같은 사람에겐 꿈 같은 돈이지만 사람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더군요. 조금만 더 참으라던 아버지의 그 말씀이 혹시 앞으로도 계속 죽어라 일만 하며 버티라는 뜻인가 싶어 갑자기 섭섭함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 저 평생 고생만 한 거 아시잖아요? 이제 좀 편하게 살게 해주시면 안 됐나요? 왜 여기까지 와서도 저를 시험하세요? 빈 소주병을 앞에 두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기쁨은 찰나였고 야속함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아버지가 원망스러워 눈물을 훔치며 거실을 서성이다가 문득 진열장에 걸린 어릴 적 낡은 가족 사진을 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 그리고 그 옆에 앳된 모습의 제가 있더군요. 사진 속 아버지는 참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그 미소를 한참 보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1등에 당첨되어 수십억이 생겼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다니던 공장 때려치우고 갑자기 생긴 큰돈에 취해 인생을 탕진했을지도 모릅니다. 가족들은 서로 돈 때문에 싸웠을 수도 있고 저는 버티는 법을 영영 잊어버린 채 헛개비처럼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건 일확천금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버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식놈이 벼랑 끝에서 떨어지지 않게 손을 잡아주신 거지
하늘을 날게 해주신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이 돈으로 빚을 갚고 다시 제 발로 당당하게 세상에 서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게 진짜 참고 살아가는 법이니까요.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2등 당첨금을 수령하러 가는 길,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은행 문을 나설 때 제 손에 들린 건 통장 하나였지만 제 가슴 속에는 그보다 훨씬 큰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은 백화점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줄 색감 좋고 재질 좋은 코트 한 벌을 샀습니다. 그리고 취업 준비로 기가 죽어있는 아들에게 아빠가 밀어줄 테니 조급해하지 말라며 든든하게 용돈을 현찰로 100만 원을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다시 낡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소주가 빨간 뚜껑이 아니라 아버지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막걸리 한 사발을 따랐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살라는 말씀. 그건 저보고 계속 고생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제가 제 힘으로 일어설 수 있다고 믿어주신 거였죠. 고맙습니다, 아버지. 저는 여전히 일상 속에 있습니다. 공장 기계 소리는 여전히 시끄럽고 세상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술 기운에 기대어 잠들지 않습니다. 정수리에 남아있는 아버지의 그 뜨거운 온기를 기억하며 내일 아침 다시 눈뜰 용기를 냅니다. 인생 역전은 대단한 게 아니더군요. 무너질 것 같던 가장의 어깨를 누군가 한번 토닥여주는 것,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 그게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정말로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날,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버지, 덕분에 잘 버텼습니다. 덕분에 끝까지 도망치지 않고 제 자리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나요? 그럼 오늘 밤 여러분의 소중한 누군가가 여러분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있다고 한 번만 믿어보세요. 그 온기가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참고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저처럼 분명 좋은 날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